가야는 신라, 고구려, 백제와 함께 약 600년간 공존하며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킨 나라지만 삼국 중심의 역사 기술에 밀려 잠시 등장했다 사라진 나라로 인식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고 있는데요. 학교 교과서에서조차 극히 일부만 다루고 있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역사를 없애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육가야 중 하나인 상주 함창과 문경이 그 강력인 권영가야의 경우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그 위치와 명칭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음에도 학계에서조차 권영은 함창이 아니라 진주라거나 또는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가야 소국이라는 식으로 역사 왜곡까지 이뤄져 왔습니다. 그로 인해 중요한 유적인 오봉산 고분군의 경우 도굴꾼에게 완전히 방치되어 처참한 모습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최근 월방산 봉청사 주지 지정스님이 상주 함창과 문경 지역의 역사를 새로 쓰게 할 가야 중에서도 상가라인 권영가야의 역사 회복에 앞장서고 있어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사학계에서조차 외면하고 있는 권영가의 역사 회복을 위해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는 지정스님을 찾았습니다. 지정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월방산 봉천사 정말 아주 경관이 좋고 명당인 것 같아요. 어떤 곳입니까? 여기가 이제 그 문경에서는 그 전망이 제일 그 화려하고 조망권이 제일 넓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산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산서, 산동, 삼북, 산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북 산양 지명이 이 산을 중심으로 해서 생겨난 거군요. 그렇죠. 또 그뿐만 아니라 문경의 문화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문경 이쪽 문화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스님이 권영가야에 대해서 예. 관심을 가지시고 제1회 함창 권영가야 역사회복 예. 상가라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예. 함창 권영가야라고 하면은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 스님께서 좀 관심을 갖게 된 동기라도 있으신가요? 예. 제가 삼국유사를 애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함창에 가면은 그 함창에 그 이제 권영가야 왕릉가 왕비릉이 있는데 저는 이제 옛날 한 30년 전부터 유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 분명히 이제 육가야라고 할 때 삼국유사에서 육가야 오가야 할 때 여기 이제 함령의 권영가야가 꼭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삼국유사뿐만 아니라 삼국사기에도 무려 5줄이나 이 권영가야에 대해서 자세히 써놨는데 그런데도 우리 학계에서 권영가야를 누락시키고 부정을 하고 이것은 잘못된 정보다 이런 식으로 계속 패배를 하면서 지우려고 하는데 이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반드시 밝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언제부턴가 이제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권영가야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스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역사 기술에서 권영가사가 왜 이렇게 소외되고 어떤 면에서는 왜곡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한 열의를 가지시고 일종의 말하자면 역사 바로 세우기 같은 것이겠네요. 사명감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권영가야가 함창을 중심으로 문경 땅이 이제 속현으로 돼 있었다. 이게 이제 삼국사기에 나오는 기록이죠. 예.
근데 일반인들이 이제 가야에 대해서도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해 돕기 위해서 예, 예. 가야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삼국 유사에 보면은 가락국기를 인용해갖고 그러니까 AD 42년에 김해 구지봉에서 하늘에서 이제 붉은 줄에 금알이 6개가 내려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구지가를 이제 불러갖고 이제 하늘에서 거부가 예, 머리를 머리, 내려와라. 예, 네, 그렇지 않고 구지가죠. 구음 그리라 할 때 우리가 그때 이제 머리 갈 때 거북이 머리가 아니고 지도자 임금을 내려달라 이 말인데,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금알이 이제 금계란 같은 게 이제 6개 내려왔는데 제일 큰 것이 깨어나서 이제 수로왕이 되고 그 두 번째가 고로왕이 되는 겁니다. 고로왕이 함창에 와서 고령가야를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이 성상가야, 고령의 대가야, 그리고 하만의 아라가야, 또 그리고 고성의 소가야, 요렇게 이제 요렇게 한 6가야를 하고, 김해 금강가야를 빼면은 5가야를 하고, 그런데 이제 고려시대 때 나오면서 또 창녕을 넣어갖고 이제 비화가야라고 또 해요. 그때는 조금 이제 또 불어나고, 우럭의 이제 가야금 산조 12곡을 보면은, 전부 이제 그 당시 가야 이름을 해갖고 이제 12곡을 짓는데, 그렇게 보면은 거기는 이제 12가야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 중에서도 김해를 하가라도, 하락이라고, 여기 곤영을 가지고 상가라도, 그 상락이라고 합니다. 낙동강을 보면은 제일 위쪽에 있는 가락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것이 이제 잘못 와전돼 갖고 그 고령의 대가야를 가지고 상가라도 상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함창의 고령가야를 제외시키니까 그 다음이 이제 큰 가야를 치니까 뭐 자기들 학자들 나름대로 고령을 가지고 상가라 상락 이렇게 이제 정했는 것이죠. 가락국은 어떤 중앙 집권제 체제는 아니고, 그렇죠. 약간 이제 지방 호족의 결합체 같은 그런 나라였다고 봐야 되겠네요. 뭐 결합체, 연맹체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각 지역마다 평야가 있는 곳에 자기들 나름대로 부족 국가 그런 차원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삼국사기 이제 곤영조를 보면은 곤영군, 그 당시에는 원래 곤영군을 이렇게 했습니다. 곤영군은 본래 곤영가야국에서 출발한다. 곤영가야국에서 출발하는데 신라가 그 침범해갖고 자기들이 고동남군으로 만들었다. 또 다른 말로는 고롱현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경덕왕이 이름을 바꿔갖고 곤영군이라 하고, 삼국사기가 지어질 그 당시는 함령군으로 다시 이름을 바꿨는데, 거의 이제 함령군에 속하는 속현이 지금 말하자면 문경과 가은과 여기 봉천사가 있는 호계가 전부 이제 함령군, 지금 함창군에 속한 속편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곤영가야라는 게 함창가, 지금의 문경, 요 일대의 어떤 하나의 그 가야국이었네요, 그죠? 그렇죠. 여기가 또 특히 함창이 지금 읍이지만서도 평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 이제 공금 있잖아요. 공금 저수지. 저수지가 그 곤영가야군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금지 저수지가 생길 정도로 고대 시대부터 일종의 곡창지대였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배후 지역으로 이제 문경, 지금 말하는 문경 땅이 있었다는 거죠. 앞덜은 함창덜이고, 그렇죠. 뒤에 배후 산은 지금으로 말하면 가은, 문경, 호계. 요렇게 이제 말하자면 뒷배경이.
그렇다면 함창의 곤양가야임을 밝히는 사서의 기록과 관련 유적을 종합해서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사서는 이제 제가 첫째 삼국사기 삼국유사, 지금 이제 고려사 또 세종실록 지리지, 조선왕조 왕조에도 나오고, 그리고 동궁예지성남, 신정 동궁예지성남, 거기도 곤양가에 대해서 완벽하게 나옵니다. 함창에 가면 일단 곤양가야의 시조인 태조 고로왕의 왕릉이 있고, 네. 또 그 옆에 보면은 왕비릉이 있고, 아,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가야는 그 귀족층의 무덤을 산 능선에 합니다. 저 함창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 쭉 가면 전부 이제 무덤입니다. 네. 거의 지금 이제 지표 조사가 되는 것이 650개인데, 전번에 이제 도로 날 때도 한 300개 정도가 이제 발굴됐고요. 그 사조선 날 때.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것이 거의 95%가 다 도굴된 거라요. 이미. 예. 그게 이제 우리 학계에서 그것을 곤양가야가 아니다 하니까 법으로 보호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도굴범들이 뭐 공식적, 비공식으로 80년대까지도 그 도굴범들이 그 도굴했다고 하거든요. 지금도 가면 아주 참혹할 만큼 그렇게 이제 무덤이 파헤쳐져 있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거석, 큰 바위에 이제 별 그림을 그리는 암각화가, 그런 것이 큰 게 2개가 있고, 그 적은 거, 한 4, 5m 되는 거, 그런 거 치면 한 50개 정도의 성열색이, 네. 구멍돌이 이 주위에 이제 산재해 있습니다. 아, 요게 있는 돌이. 요게 있는 이 돌에. 요런 게 산 넘었다. 아, 사람이 죽으면 별이 된다. 북북성으로 간다. 그런 이제 북두 칠성을 은하수를 건너서 간다. 그런 의미도 되고. 그런 죽어서 이제 은하수를 타고 북두 칠성을 해서 이제 북극성을 올라가는데, 그래서 재단을 하고 제사를 지냈다. 그런 설도 있고. 그 다른 데도 많이 있다 하지만서도 특히 곤양가야 주위에 그 성열석이 그렇게 산재해 있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산성, 오봉산에 가면은 옆에 산성이 있는데, 그 연대를 알 수 없는 그 남산고성이라고, 그 가야 시대 때는 그 왕릉이 있고 산에 고분군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 또 그 산성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가면은 2000년 이상 된 산성이 있죠. 한 2.3km 되는 산성이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머리매가 있어요. 머리매. 그 이제 머리와 매는 이제 산의 우리 순수한 우리말이잖아요. 네. 그 하만에 가면 마리산이 있고, 또 강화도에 가면 마니산 있잖아요. 그것도 다 머리라는 말입니다. 머리. 그런데 이제까지 이제 곤양가야에 그 머리산이 있는 줄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우연히 가니까 머리매가 있어요. 조그만 산인데 머리매. 보통 사람들은 산 이름인 줄도 몰라요. 그렇죠. 예. 그래 그 머리매에 올라가니까 한 100m 그 미만의 산인데, 그 원래 고인돌이 있는 거라요. 거기에 고인돌이 처음 봐도 그거는 이제 그냥 돌이 아니고 그야말로 우두머리의 무덤이라요. 예, 고인돌로 돼 있는데, 그 이제 머릿돌이죠. 그런 머리매와 머릿돌도 있고, 왕릉과 왕비릉이 있고, 산성이 있고, 고분군이 있고, 또 삼국사기 같은 그 사료가 있고, 또 뭐 찾으면 계속 나오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함창 문경 지역에 곤양가야국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네요. 그렇죠. 네. 확실한데 이제 우리나라 학계에서 이것을 아니다 그 부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부정하는 이유가 이병도 박사께서 이제 세 가지 불가, 그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그 말씀하시기를 다른 가야에 비해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예, 뭐 말하자면 김해에서 멀리 떨어졌다 이 말이죠. 말 타고 산을 넘는 것보다도 낙동강을 통해서 이제 물류 이동하는 것이
100배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 따지면은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면 고속도로입니다. 그것이. 그렇죠. 예. 바로 그 낙동강을 바로 끼고 있고, 모든 그 물자가 풍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낙동강이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결코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게 사실 먼 거리 같으면은 이분들이 말하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임나가해를 설치하고, 만약 그것을 일본 사람들이 왔다는 것을 부정 안 하거든요. 그러면 해녀탄을 건너오는 것은 그거는 더 먼 거네요. 그거는 멀 정도가 아니고 그렇지. 바다를 넘어와야 되잖아요. 자기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일본 놈들이. 예. 이거는 여기 뭐 함창에서 김해 가는 거나 함창에서 고령 가는 것보다도 거기서 오는 것은 100배 이상 그 힘이 드는 그 거리입니다. 음으로 볼 때, 소리로 볼 때, 그 진주의 고명이 거열인데, 여기 이제 곤영이라 하니까 함령이 아니고 곤영, 거열, 이렇게 해서 이제 음으로 해서 진주일 것이다. 그 하나 하고, 또 하나 세 번째가 이제 웅주거목, 그리고 물산이 풍부하고 큰 고을이다. 그것도 사실 물산이 풍부해도 이제 상주가 더 풍부하고, 또 고을 크기도 상주가 훨씬 큽니다. 웅주거목이라는 말 자체가 옛날에 상주를 또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병도 박사님은 진주를 가지고 웅주거목을 들면서 진주를 하고 싶다 했거든요. 그런데 물산이 풍부한 것을 따지면은 살 수확량이 상주 함창이 진주보다 2배가 더 많아요. 예. 그것만 해도 이제 웅주거목이라면 그걸 가지고 진주로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그래서 그 세 개 다 이병도 박사가 제시한 여기 곤영가해를 부정할 수 있는 진주로 비정할 수 있는 거리가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진주 문화원까지 갔습니다. 김철수 문화원장일 겁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진주에서는 이병도 박사의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그분은 자기는 문화원장인데도 금시초문이래요. 이런 거 있었는지조차도 몰랐다 합니다. 그만큼 진주에서는 곤영가해라는 감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병도 박사의 그 견해가 잘못된 것은 이제 다 아는 사실인데도 어느 누구도 이제 공식적으로 이병도 박사의 견해가 잘못됐다고 누구도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학자들은 더 발전을 해갖고 아예 삼국사기, 삼국유사 자체를 부정하는 쪽으로 이제 부정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기술된 내용을 말하자면은 100% 신뢰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예. 안타까운 것이 그러면 그 근거를 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근거를 대는 것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 기술 자체를 부정하기 위한 부정하기 위한 부정이라요. 그야말로 역사의 진실을 밝히거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지금 이 곤영가야라든가 이런 성상가야, 우리나라 5가야, 6가야를 이제 부정하는 근거를 대면서 주로 중국의 삼국지 위지 동의전을 이제 끌고 옵니다. 삼국지 위지 동의전 중에서도 변진 12국이 나오는데 마한 54개국, 진한 12국또 그리고 이제 변진 12국 이래 나오는데 그거는 뭐 뚜렷한 연대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역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2000년 전에 세워진 한 A4용지 두 장 분량 좀 덜 되는 거 거기 한 지명이 한 54, 24니까 한 78개국이 나와요. 그래, 그 지명을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전국으로 이제 남한 쪽에 전부 배정을 하는 겁니다. 발음이 비슷하다 하면 어디로 하자. 그래, 그걸 근거로 하니까, 제가 봐서는
0.1%의 이 가능성도 없는 것을 가지고 삼국사기나 상무사 지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이잖아요. 90%의 95% 이상의 확정성이 있는 신빙성이 있는 것을 0.1%의 가능성도 없는 걸 잣대로 하니까 그것을 잣대로 해서 이제 고년가야라든가 우리나라 6가야, 5가야를 부정하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분명히 삼국사기의 고년가야국이라고 적시를 하고 그것이 이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함령군이 되었다. 예. 그리고 함령군의 속현으로 지금 현재 문경 지역에 속하는 가은현, 문경현, 예. 호계현이 세계현이다. 예. 이렇게 딱 삼국유사에 적시가 되어 있는데 예. 그거를 왜 부정을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은 우리나라 역사를 지키거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너무 부족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부정하려고 하면은 방금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속현 중에 가은이나 문경이나 호계가 없다 하면은 우리가 또 믿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아마 700년 전에 썼는 것을 지금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장이 바로 거기인데 이걸 부정한다는 것은 그 부정하는 이유가 또 이제 경덕왕 때 한문식으로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그 전에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름이라는 것은 항상 바뀝니다. 문경도 문경하다가 점촌으로 하다가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원래 고년가야국이었다, 본래. 그 다음에 고년군으로 됐다. 또, 그리고 또 경도왕 때 함령군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또 현종 때 함창으로 바뀌었다. 이게 역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경덕왕 그 전에 이름하고 경덕왕 때 한문식으로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그 전에 걸 인정하지 못한다거나 또 그 전에 그 사람들이 아마 잘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억측을 하는 거라요. 그런데 문제는 이병도 박사를 중심으로 한 이런 학계의 논문 내지는 주장으로 인해 가지고 교과서에 이제 그렇게 출되고 예.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은 가야하면은 남부지방, 예. 경남 지역 예. 일부가 이제 가야 지역이었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 인식하고 있는 결과를 낳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엄연히 그죠. 가야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학계에서 이제 섬진강, 심지어는 전라도까지 쭉 하는데 물론 그렇게 이제 역사를 만들 수는 있지만서도 기존에 있던 가야 역사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바꿔갖고 섬진강이라든가 저쪽을 또 이제 장수 남원 그쪽으로 하는데 일단은 우리의 역사를 인정하고 하는 건 모르는데. 그러니까 낙동강이라는 명칭도 가락국의 동쪽에 있는 강이다 해가지고 낙동강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지명화됐다며. 예, 그렇죠. 원래 이제 상주라는 말도 옛날에는 상락이라 했거든요. 상락. 예, 이제 상락이라 하는 것도 위쪽에 있는 가락이란 말이에요. 하락이 발휘된 상주 할 때 상자도 위쪽에 있는 어떤 주라 그런 뜻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지금은 숭상할 왜냐면 상자인데. 경주하고 상주 개념으로 봤을 때 옛날 신라 강력으로 봤을 때 상주는 저 북쪽이고 그죠? 그렇죠. 위에죠. 예. 위에고 경주는 이 밑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가 일종의 이제 높은 그 위쪽에 있는 주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위상자와 숭상할 상자는 같이 통하는 겁니다. 지금 숭상할 상자를 쓰는데 그렇죠. 그거나 위상자나 다 같은 뜻이라요. 원래. 이병도 박사의 주장을 중심으로 한 학계의 논리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이제 함창과 문경을 중심으로 한 고년가야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역사 왜곡을 당하고 있다. 예. 누락이 되는 거죠. 누락. 예, 왜곡. 누락 또는 배제가 그렇죠.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군요. 그렇죠. 이것은 단순한 부분이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고대사, 가야사, 특히 육가야 이것을 배제하고 중국의 삼국지 위지 동전의 그 지명을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지명을 그죠? 그게 뭐 연대도 없고 지역 어디도 그것도 없는 거 가지고 여기 지역을 배정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본 세계에 나오는 인나 19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참 고약한 겁니다. 일본 세계에 나오는 지명을 우리나라 그 경상남도 이쪽에 다 지명을 배정을 지금 다 해놨어요. 박물관에 가면은 가야사 박물관에 가면 그것이 엄연하게 지도가 이제 벽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그 학생들 교과서에도 지금 실린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침략의 정당성을 갖기 위한 고토수복이라는 정당성을 갖기 위한 것이 임나 일본부거든요. 네. 이것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네요. 예. 단순히 이제 곤영가야의 역사를 밝히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고대사, 우리 정체성을 찾자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꼭 형제가 아니라 해도 그 당시에 같은 세력으로서 머리 숫자, 이거는 오래 고자거든요. 이쪽 분은 오히려 수로 왕보다 더 오래된 왕국이 아닌가. 옛 고자를 쓰니까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김해 쪽보다 네. 이 함창 곤영가야 쪽이 더 역사적으로 더 오래된 예. 것일 수 이렇게 역사가 왜곡되고 기술이 배제되는 이런 이제 안타까운 현실을 맞아서 스님께서 제1례 학술대회를 여시는군요. 예, 제가 이걸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할까 하는 고민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이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교수님께 문의를 했습니다. 이거 밝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동국대학교 불교사학과 가기 전에 주위에 있는 이제 일반 국사학과 그 교수들 한 4군데 만났어요. 학교를 찾아가고, 그 국사학과 교수들은 다 부정적이라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래. 아마 결정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해도 안 되고, 힘마들지 하지 말라는 거래. 오히려 하게 되면 스님이 비난받고, 오히려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눈총을 받는다. 하지 마라. 네 군데 대학교를 갔는데도 국사 교수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그야말로 이것은 이제 민족사의 근본을 찾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이 민족사의 천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영섭 교수님한테 가서 상의를 하니까 그분도 평소에 저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그분한테 삼국유사를 배웠어요, 옛날에. 그 삼국유사에는 이 내용이 잘 나오잖아요, 특히. 그래서, 이거는 이 기회에 스님이 앞장서고 반드시 한번 하자고. 그래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학계가 참여하는 이런 학술대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좀 제대로 다시 또 밝혀지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잘못된 것은 또 고쳐야죠. 고쳐야죠. 바로 잡아야 되죠. 예. 좀 함창의 곤영가야 문제는 삼국사기에도 분명히 기술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다만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병도 박사의 주장이 아무도 그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못하는. 그렇죠. 또 고래 있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더 발전해가고 삼국사기 자체를, 삼국사 자체를 부정하려는 그런 기류가 이제 상당하죠. 동북공정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중국의 자본이, 일본의 자본이 연구비 같은 걸로 이렇게 투입되고 이런 문제와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심각하죠. 이것은 말하자면 외국 장학금을 받아갖고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그런 정통을 외면하고 일본이나 중국 쪽에 서서 역사를 기술하거나 그 사람들의 역사를 대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거는.
함창 고령가야의 어떤 그 역사와 관련해 가지고 목원 이색 선생하고도 좀 관련되는 부분이 어떤 예.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고령가야가 멸망하고 신라에 복속되고 나서 다시 복권 운동을 할까봐 신라에서 그러니까 이제 고령가야 호족들 80가구를 동해안 사도성으로 이주시켰다는 게 이제 상부사기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도성이 어딘지 이제 그 뭐 뚜렷하게 이제 밝히지는 못하고 그 대신 사도성에 왜 그 일본의 침략이 항상 많았기 때문에 성을 새로 쌓고 언제 병사가 몇 명 죽고 이런 기록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고려 때 이제 김택이라는 그 이제 대학자가 나옵니다. 김택이라는 대학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사도성 출신이라요. 사도성 출신인데 자기는 거기서 조상 대대로 10대 이상을 살고 죽고 나서는 다시 함창으로 옵니다. 자기 옛 고향의 옛 조상의 땅으로 간다고. 그래 이제 그 곤영가야 언저리에 지금 무덤이 있는데 김택 선생의 외손자가 목원 이색이라요. 아 외손자가? 예. 그러니까 목원 이색 선생의 아버지가 이곡 선생이라. 그 죽부인전선 이곡. 이곡 선생이 그 김택 선생이 참 유명하고 그 학풍이 높다고 일부러 이제 한산에서 충청도 한산에서 이쪽을 왔다가 김택 선생을 찾아갑니다. 그래 지금 괴시 말인데 그 당시 사도성이죠. 그 가서 한 3일 동안 그 유하면서 서로 이제 그 뭐 학풍도 나누고 서로 이제 사상도 논하면서 의기가 통합된 거라요. 그래갖고 이제 사회를 삼자고 그렇게 한 거라요. 그래서 이제 이곡 선생도 청년인데 보니까 그 김택 선생도 훌륭하고 또 마치 그 여식이 있는데 이제 아주 젊고 이제 이쁜 여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장가를 들었는데 옛날에는 3년 살이를 하잖아, 장가에서. 그 3년 동안 살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목원 이색입니다. 예. 그러니까 함창 곤영가야의 멸망으로 예. 거기에 있던 지도층들이 영덕 영일 지역으로 말하면 강제 이주를 그렇죠. 당해서 가서 예. 거기서 쭉 이렇게 오래 살다가 예. 고려 말 때 이곡 선생이 그 김택 선생을 말하자면 찾아가서 예. 워낙 이제 유명하시고 하니까 예. 하다가 이 사위가 됐네요. 그렇죠. 그 김택 선생이 살고 있는 영덕에서 그 사위가 된 이곡 선생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분이 목원 이색 선생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좀 오심스러웠어요. 목원 선생의 태생지가 영덕이다라고 나와가지고 예. 예. 아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도움도 좀 필요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 상주시청에서도 이제 도와주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도와준다는 그런 확답은 못 받았는데 여러 가지 재정을 이제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시기가 좀 늦었다고 해갖고 아직까지는 뭐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제 출연을 받아갖고 지금 하는 겁니다. 모쪼록 관련 행정기관의 지원과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성원 속에 고령가야 역사회복 작업이 큰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예, 다른 것보다도 불교 자체가 우리나라 역사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일제에 이제 그 식민지가 되기도 하고 또 6.25도 거치면서 그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데 신채호 스님도 말씀하셨듯이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과거 역사를 알아야 또 실책이 있다 하면 그걸 개선하고 좋은 점이 있으면 우리가 개성을 해야 되는데 과거의 실패를 또 미래에 또 그것을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곤영가야 이 부분이 단순한 이 함창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만약에 덮고 가기 되면은 이런 역사가 우리의 그 좋고 화려한 이런 역사를 우리가 스스로 묶고 넘어간다 하면은
제2, 제3의 한일 합방이라든가 이 난이 반드시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우리 역사를 충분히 우리가 습득하고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의 사서에 의지해 우리의 역사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서인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를 통해 주체적으로 역사를 바로 세워나가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상주 함창과 문경 땅의 역사인 곤양가야가 역사학에서 바로 서고 현실 속에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는 살아있는 역사로 되살아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